자, 지금 증시에서 해야 될 것들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말이 미치도록 싫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좀 안정이 되는 순간부터 휴식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주말도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명절 같은 오래 쉬는 날은 저도 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일이나 쉬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으며 1월 시장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2월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폭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확실한 것은 증시의 이 미친 변동성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미친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언제라도 폭락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낚시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도가 출렁이면 위험해서 고기 잡으러 못 갑니다. 지금 증시는 파도가 출렁이는 상태이며 나스닥이 금요일에 또 3% 올랐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2달 넘는 시간 동안 잡주처럼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상승이라면 모르겠는데 하락 상태입니다. 아무리 괴물 같은 나스닥이었지만 진짜로 공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잡주스러운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시 황금선을 찾고 조용해질 때까지는 언제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해질 때가 하루에 1%도 움직이지 않을 때 계속 황금선 위를 유지해 줄 때 그때가 진짜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안정되다가 가끔씩 떨어지고 그리고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가끔씩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증시를 함부로 예측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면 이상할 것 없습니다. 폭락하면 안 되겠지만 폭락하게 된다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스닥을 말씀드릴 때 12,6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근처인 13,000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기준은 제가 이때까지 차트를 보면서 이런 각도로 상승한 차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열려있다 이 정도는 대충 눈대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12,600이 아니라 12,000까지도 열려 있을 수가 있으므로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파도가 출렁거려도 모험을 선택하냐 아니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출발을 하냐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도 나스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코스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간편하게 대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수가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듣고 싶으실 텐데 지수는 제가 함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출 능력이 있다면 제가 선물 옵션으로 떼돈을 벌지 현물을 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으며 50% 확률이긴 하지만 이 50% 확률이 계속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지수 상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수 올라갈 확률이나 종목을 매매해서 맞출 확률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선물 옵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번 실패하면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수틀리다 싶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본전손절하고 나갈 수 있는데 지수 상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목에서는 손절하는 금액보다 버는 금액이 많아서 수익이 계속 쌓여갈 수 있지만 지수 상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지수가 올라가서 다시 안정화될 것 같다, 지금 싸게 살 기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면 지수가 진짜 반등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각도와 똑같이 떨어진 종목들 매수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키트주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또는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안정이 될 것 같다, 지수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진 종목들,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종목들.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모양이 비슷한 거 참 많습니다. 현대차라든지 상위 종목들 대부분 정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금융주는 제외하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양이 비슷한 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며 저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바닥을 칠 때 지금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신용잔고가 최소 한 17조에서 18조까지는 빠진다면 그때 저는 지수와 좀 비슷한 각도로 빠진 종목들을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가 오면 지수가 크게 무너지겠지만 그런 상태가 오질 않길 바라며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신용잔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올라간다 싶으면 똑같은 각도로 빠지는 종목을 잡아야 똑같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힘들다면 차라리 레버리지 쪽을 노리는 게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어려워서 이 기술적 반등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드린 내용인데 기술적 반등을 먹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정이 되거나 또는 다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종목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다시 빠질 것 같다 생각하시거나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때까지 패턴을 봤을 때 이런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지나갑니다. 결국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기다리기 힘들다면은 내가 하락하는 순간에도 돈을 벌고 싶다면 당연히 거래대금 깡패 종목만 노려야 됩니다. 이때까지 잘 나갔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것도 정말 심각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이 9,200원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이번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으면 쉬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진짜 수익을 노린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대금 상위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도 저번에 살아남을 때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만 매매를 했으며 저번에 많이 포착이 되었던 게 키트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하필이면 지금 또 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신고가를 찍은 종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단타 치시는 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키트 쪽으로 다 몰려올 것 같은데 키트주가 2020년에는 정말 대단했지만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다 해먹은 상태라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시적일 수가 있어서 혹시나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시적. 최근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안내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일시적으로 해먹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번 분위기에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지수가 폭락할 때 매매할 만한 종목은 이 상위 종목들 밖에 없으며 금요일 기준으로 종목들을 봤을 때 저도 종목들 정말 많이 둘러보긴 했지만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은 키트 말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 키트도 아무거나 샀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거래대금이 몰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일회성일 수 있는 키트, 또 까다로울 수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만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부랴부랴 이 떨어진 종목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2월 출발은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유지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실패하면서 뭐 망치형 음봉이 나온다던가 다시 금요일 반등했던 이 구간을 잡아먹는다면 2월 시장 역시 초반에는 변동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 거래대금 종목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심만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만 알고 있다면 이런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몇 번 경험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수익 내고 있을 테니까 이 변동성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셔야 됩니다.